문제 풀어봅시다. 문제 1번에 교육 밑줄 하시고 옳은 것 동그라미 198페이지입니다. 1번 실무 교육 받는 것은 등록 기준이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실무 교육 받아야 한다. 같은 말이에요. 실무 교육은 등록 기준이다. 밑줄 하시고 2번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 소속이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이면 교육 면제죠. 받아야 한다. X 그죠? 연수교육은 12, 16 실무교육이 28, 32 틀렸죠? 연수교육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연수교육밖에 없죠? 맞는 게 몇 개? 2개밖에 없죠. 그죠? 2번 포상금 밑줄 틀린 것. 포상금 지급 결정 지급 다음에 누가 해요? 등록 간청 많이 합니다. 신고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딱 2개 뭐 공소 제기 기소의 결정 무죄 판결도 줍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 노하면 공인중개사법에 정한 균등은 원칙이죠. 균등 배분 방법은 공동 포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방법에 우선한다. 균등은 합의가 없으면 균등이지 합의한 방법이면 합의한 방법에 따라 지급해야지 균등이 합의한 방법에 우선한다면 틀리고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죠. 100분의 50 이내죠. 협회하면 안 되고 전부하면 안 되고 지급 결정을 누가 했어요? 등록 간청했다면 결정나면 얼마? 1개월 이내에 3번처럼 이렇게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를 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갑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은 조건을 보시는데 밑에 일단 맨 밑에 보시니까 A, B, C, D, E는 갑을의 위 신고 고발 전에 행정기관에서 발각되지 않았다. 발각된 후이면 늦었다 그 말이죠. 포상금을 준다 그 말이네. 위에 맨 위에 갑 밑줄에 갑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했는데 결과가 검사는 A는 공소제기 50만 줘야죠. B는 무혐의 처분 안 주죠. 갑은 얼마 벌어놨어요? 50만 원 적어야 되죠. 을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C를 신고하였고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하면 이미 검사가 뭐 한 다음이요? 공소 제기한 다음이니까 을도 50만 원 벌었죠. 갑, 을은 포상금 배분 방법에 관한 합의 없이 등록증을 대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의 결정을 받았다. 배분 방법에 합의 없으니까 공동이니까 25만 원씩 벌었죠. 각각 75만 원 벌었다. 그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E를 을이 신고한 이후에 갑도 E를 신고했다. E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주죠. 이거는 이 한 건에 대하여 2건이 접수된 거 아니야. 누구한테 주어라? 그럼 을은 얼마요? 총 125만 원. 갑은 75만 원. 수수료 납부 대상은 암기상이니까 풀어보시면 되죠. 넘기시고. 자, 협회도 매년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옵니다. 한 번씩 빠뜨리기도 하지만 협회는 판례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판례 한 개 지문 빼고는 다 법조문에서 함정파니까 함정 체크를 꼭 하시고 공인중개사협회죠. 명칭 자체가 우리한테 함정인 것이 시험에 나왔던 것이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틀렸다 그 말입니다. 공인중개사가 협회 설립하는 거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백수입니다. 그 누가 협회 설립한다고? 시험 공부하실 때는 개업 넣어서 읽는 게 맞아요. 개업 공인중개사 협회를 읽으셔야 돼. 그래서 밑에 협회 이미 설립 목적이 있죠. 첫째 줄 누구는 개업 공인중개사 괄호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몇 사람요? 3사람 괄호에 부칙 중개인 중개인은 현재 법으로 표현하면 부칙개업 공인중개사를 옛날엔 중개인 이렇게 했다고. 그 중개인 위에 부칙개업 공인중개사 적어보시고 포함 제외
포함하여 쭉 나와 있고, 둘째 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하여 나오면 목적조항이니까 영리를 위하여 그런 말이 없죠. 비영리 목적으로 끝에 설립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누가요? 그러니까 협회는 개업 공인중개사 협회지 공인중개사 만드는 협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협회 성격은 이미 설립주의, 이미 가입주의다. 그 말은 방금 체크하셨듯이 설립해야 한다. 강제 설립이 아니고 이미 설립이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했죠. 무조건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 의미 없어요. 가입도 내가 필요하면 가입할 수 있다. 협회 가입비가 50만 원 정도 드니까 그게 아까워서 가입 안 한 사람도 있다. 밑에 2번에 비영리 사단법인 위치하시고 한 개 지문이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거기 한 개 지문이야. 단문이죠.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결국 협회는 비영리 법인이죠. 재산 모아서 만들었습니까? 사람 모아서. 결국 뭐이다? 비영리 사단 법인이다. 밑에 인가주의는 좀 더 절차 나오겠지만 협회 감독기관은 미리 알고 보시면 좋아요. 협회는 감독기관이 국토부 장관이에요. 국토부 장관이 주체가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국토부 장관이 아닌 것이 딱 두 파트가 있다. 요거면 좀 요거 빼고 두 개 빼고는 나머지 다 누구다? 국장이에요. 협회 설립 절차에서 인가도 누가? 국장이 설립 인가 동그라미. 좀 이따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협회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허가하면 안 되고 인가주의. 그 다음 밑에 4번이 시험에 3번 나온 거야. 민법 동그라미, 사단 동그라미. 협회는 법인이죠.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죠.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규정이 있죠. 있으면 우리 법이 적용되겠죠. 없으면 현재 협회는 비영리 사단 법인이니까 우리 법에 없으면 비영리 법인에 관한 일반 조항을 담고 있는 법이 민법이고, 협회는 사단법인이니까 민법 중 어떤 법인?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하죠. 기출이 나왔던 것은 민법 중 재단법인 규정을 적용한다. X. 민법 중 조합 규정을 적용한다. X. 여기도 모의고사는 상법하면 안 되겠죠. 상법은 회사 규정을 담고 있는 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게 상법이에요. 어쨌든 비영리 사단법인인 것이 협회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 됐어요? 협회 설립에서 보시면 맨 밑에 박스 밑에 협회는 회원 몇 명? 300명 이상 발기인. 협회는 법인이죠. 민법에서 배우시겠지만 법인 설립행위는 요식행위다. 요식행위란 말은 성립의 방식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법인 설립할 때 반드시 뭘 만들어야 되고? 정관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 거치고 감독기관에 가서 허가인가 받고, 법인이다라고 할 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뭐 해야 한다? 등기해야 성립되죠. 그 등기해야 결국 성립되는 것이 법인이면 협회도 법인이니까 법인 설립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정관 작성해야죠. 정관 작성할 때는 발기 몇 명?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정관 작성했죠. 그다음 나머지 정관 작성했다면 내부적으로 창립총회 의결 거쳐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발기인 300명 정관 작성 밑줄하시고 동그라미 1 절차상으로. 두 번째 창립총회 의결 동그라미 2. 누구의 인가? 국장의 인가 동그라미 3. 결국은 법인이 되려면 주 사무소 소재지에서 뭐 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그죠?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주된 사무소를 두는 것이 법인이죠. 주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해야만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협회 법인 설립 행위가 요식 행위다 하는 이유가 정관을 작성해야 의결 인가 등기가 되겠죠. 정관 작성하지 않으면 이게 됩니까? 성립의 방식을 요하는 게 요식이에요. 성립의 방식에 관계없이 성립되는 것이 불요식이에요. 그러면 한 개 테스트 해봅시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전속중개 계약의 경우
기업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영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맞아요. 의하여야 하므로 요식행위로 볼 수 있다. 분위기가 싸하죠. 보세요. 요식행위다라고 하려면 전속중개계약서 서면 성립되고 안 서면 성립 안 되는 게 이게 요식이야. 계약서는 왜 씁니까? 정부기능밖에 없어. 성립하고 관계없다고. 매매계약서는 구두계약도 가능하고 서면계약도 가능하죠. 이게 불요식이야. 계약서 쓰는 것은 성립이 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건 다 민법이잖아요. 민법에서 법률행위 일반적인 성립 요건, 유효권 배우시잖아요. 거기 뭐 계약서 쓰라 그런 말 있던가요?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의 경우에도 전속중개계약서를 반드시 쓰라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 중개계약에서 단점이 구두계약을 관행적으로 쓰다 보니까 정규기능 못하니까 단점이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전속중개계약 쓰란 말이지 성립이 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는 사용 작성 의무가 있다 없다? 있지만 쓰지 않아도 전속중개계약은 성립된다. 중개계약은 모두 불요식이다 그 말입니다. 모의고사 내야 되겠네. 법인 설립 행위는 요식행위다. 우리가 배우시는 매매교환 임대차 계약이나 중개계약은 다 뭐다? 불요식이다. 밑에 협회 설립에서 넘겨보시면 이제 숫자를 좀 암기하실게. 정관 작성은 다시 발기 몇 명? 300명 이상. 박스 밑에 창립총회 의결 있죠? 회원 몇 명 이상? 600명 이상 창립총회. 600명 이상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죠. 과반수 동의 얻어서 의결하죠. 출석한 회원 과반수 동의 얻어서 의결한다고. 이때 총수 창립총회 총수는 600명 이상인데 지역적 대표성 때문에 서울에서 몇 명? 100명 이상. 광역시 도별 20명 이상. 국장에 인가받아 등기함으로 성립하죠. 이걸 시험에 물었다는 겁니다. 836창 120 이렇게 암기해요. 836창이 뭐예요? 발기 몇 명? 300명. 6창 600명은 창립총회. 서울에서 몇 명? 100명. 광역시 도별 20명. 서울에서 몇 명? 100명. 300명에서 틀린 집은 나오고 그런다고. 괄호치기 문제 나오고 숫자 묻고. 그 다음 옆에 협회 조직이 있나요? 조직. 총회에서 둘째 줄 협회 총회 의결 내용 몇 줄? 며칠? 지체 없이 걸어. 누구한테 보고? 지체 없이가 워낙 많은데 지체 없이 중에서 틀리게 만드는 지문 만들 때 이게 제일 잘 나와요. 7일 이내에 15일 해서 틀리게 나오니까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은 며칠이라고요? 지체 없이 국장에 보고한다. 그죠? 밑에 협회 조직이 있나요? 협회는 정관에서 주된 사무소는 어디 두겠다라고 두고 등기했죠. 주 사무소는 지금 현재 있다 없다? 등기하려면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두어야 돼. 주 사무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두어야 되죠. 이제 주된 사무소 두고 협회 업무를 수행하다가 하부 조직이 더 필요할 수 있네. 그때는 어디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입니다. 정관 동그라미 하시고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직의 단위가 시도의 뭐를? 지부입니다. 울산광역시는 특별시 광역시죠. 울산광역시 지부. 시군구의 뭐를? 남구 뭐요? 지회. 조직이 다르죠.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고 하라. 이게 잘 나옵니다. 협회는 시도의 지부를 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시도의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틀렸어요. 필요하면 시도의 지부를 둘 수 있고 필요하면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는 것이지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이 표현하고 지부지회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밑에 양가로 2번에 지부지회 있죠. 2번에 사후신고 밑줄. 협회가 지부를 어디에 두었다? 지부. 시도의 지부를 두었다면 신고로 가야 되겠네. 누구에게 신고?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어디에 두었다면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고 설치했다면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이 등록관청에 신고하죠. 방금 전에 국토부 장관이 아닌 것이 여기 한계입니다. 지부 설치 신고를 국장에게, 지회 설치 신고를 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지사에게 등록관청에 신고할 뿐이다. 한계 함정이요. 신고만 시도지사에게 할 뿐이죠. 지회 설치 신고를 등록관청에 할 뿐이죠. 밑에 적으실 것이 지부 및 지회에 대한 감독은, 지부 지회에 대한 감독은 누구만? 국장만. 감독을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감독을 시도지사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만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고 등록관청에 신고만 할 뿐이지 지부에 대한 감독은, 지회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한다? 국장만 할 수 있다. 넘기시고. 그래서 기출지문 분석 보시면 협회는 시도의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틀렸죠? 시군구에 지회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뒷부분은 맞죠? 앞부분은 틀린 거예요. 그 다음 협회 업무는 밑에 1 고유 업무 밑줄, 밑에 수탁 업무 있죠. 고유 업무란 말은 이런 말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지금 정해져 있는 7가지는 다른 사람 업무가 아니고 누구만 할 수 있는, 협회만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법에서 정해져 있죠. 이걸 협회 고유 업무라 해. 그럼 밑에 수탁이란 말은 자기 고유 업무가 아니고 위탁을 받아서 대신 처리한다 것이 수탁이야. 그러면 고유 업무 4개 넣고 수탁 업무 1개 넣어서 문제 만들 수 있겠죠. 다음 열간 협회 업무 중 그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것하면 고유 업무 4개 넣고 수탁 업무 1개 넣어버리면 수탁 업무가 답이다 그 말입니다. 수탁 업무부터 보시면 수탁은 실무교육은 누구 업무요? 실무교육.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죠. 시도지사가 누구한테 위탁을 주면 협회에다 위탁을 주고 협회는 실무교육 업무를 자기 고유 업무가 아닌 어떤 업무로서 수탁 업무로서 한다. 밑에 있죠. 수탁 업무, 교육에 관한 업무 밑줄. 니은에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 있나요? 시험 시행 기관은 원칙 누구? 시도지사 예외 국장을 시험 시행 기관이랍니다. 시험 시행 기관의 고유 업무인 시험 시행 업무를 누구한테 위탁을 주면, 협회에다가 위탁을 주면 협회는 자기 고유 업무가 아니고 수탁 업무로서 교육 업무를, 수탁 업무로서 시험 업무를, 교육 업무하고 시험 시행 업무는 협회 고유 업무가 아닙니다. 그 정도 체크해 두시면 돼. 시험에 잘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위에 고유 업무가 시험 나오는데 1번의 고유 업무는 끝에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하라. 그래서 읽으실 때 1번부터 7번은 그 밖이니까 빼고 1번부터 6번까지 읽으실 때는 끝에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붙여서 읽는 연습하셔야 돼. 시험에 나왔던 것이 각각 옛날부터 보면 다 한 번씩 다 나온 거예요. 1번에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부동산 중개 제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렇게 읽으시는데 5번하고 6번 체크하시고, 5번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 땡땡 하시고, 앞에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 배우셨죠? 정보망에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기업 공인중개사만.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도 누구만? 기업 공인중개사만. 그럼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거래 정보망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거래 정보망 사업을 할 수 있다. 거래 정보망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은 협회는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사람이 정보 사업자냐? 같은 말입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단 말은 협회는 회원인 기업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을 할 수 있다.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수입이 짭짤하죠 그게. 가입비가 1년에 50만 원 해가지고. 시험에 그 TV 보시면 다방은 나옵니까? 다방? 집방 다방 나오고 요거 대응하기 위해서 협회에서 만든 게 한방이 있어요. 한방은 협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실무 가시면 다 거의 이거 협회망 때문에 협회 많이 가입해요. 망에 물건 띄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 일이요. 시험 공부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계시라고. 예. 그렇게 먼 옛날은 이제 나중 일이 아니죠. 이제 200일 깨졌죠. 200일 남은 기간 금방 갑니다. 시간 기신에 잡아먹히면 안 돼요. 계획표는 저기 프린트 해놨어요. 뒤에 한 장씩 가져가서 책상 앞에 딱 붙여 가시라고. 6장 붙이지 말고요. 귀신 6명 한 장만 해도 귀신 다 물리쳐요. 자, 더 중요한 사업이 옆에 밑에 6번 공제사업 별표. 협회를 물으면 반드시 묻는 것이 공제사업이에요. 전 시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 개시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공제에 가입한다 들어보셨죠? 그 공제사업자가 누구라고? 협회는 공제사업자 될 수 있다. 협회는 보증기관이 될 수 있다. 공제사업자가 보증기관 아니야. 공제사업은 영리사업이겠나요? 비영리사업. 협회 설립 자체가 비영리법인이니까 협회가는 업무도 비영리 사업이다. 공제사업 옆에 보니까 공제사업은 비영리 과로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시험에 2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읽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 페이지 공제사업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협회 조항 공부하실 때는 앞에 설립 절차 같은 거 나오지만 어쨌든 공제사업은 빠뜨리시면 안 돼.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이게 와 나오노 싶을 정도로 구석구석을 내요. 협회 출제위원들이 협회 교육국장 같은 사람이 한 번씩 들어가 출제. 우리 과목은 그 사람들이 현재 대학교에서 강연하는 분도 계시고 박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 옛날에 책을 가지고 학원마다 다니며 특강도 했어요. 옛날에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학원할 때 특강 다니고 괜히 출제위원회로 들어가도 이렇게는 강조하죠. 이렇게 좀 이건 출제하겠습니다 말이 아니고 이렇게 별표만 계속 쳐 칠판에다가 이거 적으란 말이지. 이거 시험 나온단 말이지. 옛날에는 출제위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학원에 특강도 하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는 국수 좋았겠죠. 근데 그 학원이 그 본사 학원이 다 없어졌어. 제일고시라고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공무원들한테 시험 문제지가 지금이야 시험지 가져 나오죠. 옛날에는 그거 없었어요. 시험지도 그 학원만 시험지를 그냥 100% 재생을 시키는 거야. 희한하죠. 물론 직원들 들어가 몇 개 뺏겨 나오게 하지만 뺏겨 나오는 거 다 조합할 수가 없잖아요. 시험지 한 장 달라 해가 또 이거 특강하고 막 했어요. 12회 때 저도 문제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문제 통을 받은 게 아니고 출제한 사람이 학원 선생한테 출제위원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 후배한테 야 이거 써먹으라 해가지고 문제 5개 지문 다 아니고 중개사법은 문제만 보면 문제만 주면 만약 협회에 관한 설명이 되면 5개 지문 뽑는 거 금방이잖아요. 그 선생님이 지문 만들어 주면 그 시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난리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험 시행 기간 팀장 다 잘리고 난리 났어요. 그래가 너는 더 이상 하지 말고 어디 넘기는 가니까 주택공사인가 토지공사 넘겼어요. 토지공사에서 시험 주관한 적이 없잖아요. 땅 팔아 다니는 사람이 맡겨버리니까 애아들 주관해본 적이 없으니까 또 실수한 게 뭐예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물어보니까 보통 응시자 원서낸 사람 중에서 몇 프로 정도 고사장에 옵니까 하니까 75% 정도 옵니다. 75%만 시험지 찍었네. 그게 75% 이상 나와본 거 아니야. 또 고사장마다 시험지가 부족해가 난리 나고 복사기 돌리고 난리 났어요. 그래도 빨리 주세요 시험지 빨리 이렇게 하지 손해배상 청구할 줄 모르잖아. 우리는 다른 시험 같은 난리 났죠. 사법시험에는 좀 큰 시험 같은 난리 났어요. 그 후에 좀 안정이 된 거예요. 책 봅시다. 자, 공제사업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첫째 줄 할 수 있다 밑줄 하시고 공제사업의 성격은 방금 전에 체크했듯이 비영리다. 상호부조 목적이다. 한 번 더 체크하시고 둘째 줄 있나요? 공제사업
4번의 공제 규정부터 꼼꼼하게 보셔야 돼. 공제 규정. 첫째 줄 공제 규정의 제정 및 승인에서 공제 사업을 할 수 있죠. 하고자 한다면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당연히 국장의 승인이겠죠. 국장 승인. 뒷부분 공제 규정을 승인받았죠. 승인받은 공제 규정을 뭐 할 때도 변경 등을 할 때도 또한 같다니까 국장의 승인. 그런 뒷주문을 유의하시고 이번에 공제 규정에 정할 내용도 기억이 그대로 시험에 나와서는 읽어두셔야 돼. 공제 규정에는 공제 사업의 범위 쭉 나왔죠. 둘째 줄 공제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뭐 의미 없이 그냥 내버리면 기출 문제 아니야. 읽어두셔야 돼. 낯설지 않게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나왔던 것이 니은의 가압은 있나요? 공제 계약의 내용에서 둘째 줄, 셋째 줄에 공제료는 있나요? 밑줄 하시고 공제료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공제 사고 발생률, 보증 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시험 나와버리니까 거기 기출 문제 되죠. 밑줄에서 읽어두셔야 돼. 기출 문제 푼다 생각하시고 회계 기준도 시험 나온 거 밑에 공제 사업은 손해배상 기금과 복지 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 원칙에 부합되는 세부 기준을 정한다. 그것도 뭐 의미 없이 내버리니까 기출 문제예요. 그런 것들은 한 번씩 나온 것이고 계속 나오는 것이 지금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넘기시고 책임준비금 적립비율하고 옆에 보세요. 207페이지 위에 동그라미 재무건전성 기준 있나요? 요즘에 나오는 것이 재무건전성 기준입니다. 재무건전성 기준에서 기업 재무건전성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해서 가압은 있나요? 지급 여력 비율은 얼마?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할 것. 책임준비금 제도는 협회 공제사업 중에서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지급 여력 비율하고 구분할 줄 아시면 돼. 지급을 할 수 있는 여력 비율을 그 말은 협회는 공제금을 가지고 있겠죠. 공제금을 중개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여력 비율은 얼마요?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할 것. 그러면 법에서 지급 여력 비율이 뭐인지 공식처럼 쭉 나와 있는데 이건 봐도 모르겠어. 저도 지급 여력 비율은 여력 금액을 기준 금액 나눈 비율이 된다. 여력 금액이 뭐이고 쪼개 있는데 뭘 환산하고 뭘 빼고 되는지 몰라야 돼요. 시험 요거 한번 딱 나왔어요.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입니다. 그럼 책임준비금 제도는 뭐인가? 만약에 전국에 13만 명의 부동산이 있는데 그중에서 10만 명의 개업 공인사가 업무 개시 전에 협회하고 공제 계약할 수 있겠죠. 1인당 만약에 12만 원씩 내고 1억 한도에서 10만 명의 개업 공인 중에서가 업무 개시 전에 협회하고 공제 계약을 했다고. 이만큼이 전체 공제료 아니에요? 공제금을 내고 공제 계약했죠. 그럼 전체 공제료 수입액이 있나요 없나요? 공제료 수입액 전체 이 공제료 수입액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10만 명의 개업 공인회사가 중개업을 각 지역에서 하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될 수 있나 없나요? 있죠? 그럼 고의과실을 행한 개업 공인회사에게 책임이 있죠? 야한테 배상 능력이 없으면 보증기관은 협회가 받았던 공제료 가지고 지급하라 그 말 아니야. 그러면 전체 공제료 수입 중에서 책임준비금 적립제도는 동시다발적으로 사고가 발생되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려면 전체 공제료 수입 중에서 일정 금액만큼은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책임준비금 제도예요. 중요한 제도죠. 그러면 책임준비금은 100분의 10 이상이 중요한 말이 아니고 함정은 뭐의 100분의 10인가 이걸 틀리게 만들었어요. 뭐의 100분의 10. 공제료 등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지 기출문제처럼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총 수입하게 되면 망 수입도 있죠. 정보 망 수입, 교육 수입도 있겠죠. 전체 틀어서 100분의 10이 아니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돈이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낸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100분의 10이 크게 보이면 컨디션 안 좋은 거예요. 공제료가 보이면 컨디션 좋은 거예요. 그러면 책임준비금은 항상 일정 금액은 가지고 있으라 그런 돈이기 때문에 막 쓰면 돼요? 안 되겠다. 그래서 밑에 206페이지 공제사업의 운영 밑에 회계관리 및 책임준비금의 전용 승인 있죠. 두 개를 쪼개서요. 공제사업은 뭐하고 구분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거기가 한계. 공제료 수입액을 관리는 공제료 회계가 있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 수입도 있나 없나요? 요 회계하고 교육 수입도 있나 없나요? 요 회계를 돈 들어오면 따로 관리하라 그 말입니다. 뒤에 책임 준비금을 막 쓰면 안 되죠?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요 하고자요. 사전입니다. 다 쓴 다음에 사후 승인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고자 할 때 누구 승인? 국장의 승인. 그 다음에 공제사업의 운용실적 공시 있죠. 기업 회계 공시할 때 경제신문 같은 거 보시면 하단에 칸을 조그만한 글씨로 칸을 대차대조표 만들어가지고 어디 주식회사 기업 회계 공시 보셨죠? 그것처럼 공제료 수입액이 막대하잖아요. 그죠?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대차대조표 만들어서 공시하라고. 매 회계연도 종료 얼마? 3개월가로 이내에 표현이 유의하실 것. 뒤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뭐 하고 공시하고 가로 회원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뭐 해라고? 게시해야 한다. 공시하고 게시해야 한다. 3개월입니다. 그럼 공시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위반하면 제재가 뭐겠어요? 협회는 다 제재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밖에 없어요. 협회에 대한 감독기관은 누구니까? 국장은 운영실적을 공시하자면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만 한번 적어보시고 좀 이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여기 국장이 아닌 것이 두 파트가 있다고 그랬죠. 그 밑에 공제사업의 조사 또는 검사 밑줄. 누구는 금융 감독원 원장 밑줄. 그네 국장은 하면 안 돼요. 뒤에 공제사업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밑줄 하시고. 국장이야 뭐 땅 팔아 다니는 사람인데 조사 검사는 못하고 누가 한다고? 금융감독원 원장이 조사 검사할 수 있는데 지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감독기관이 있죠. 누구 요청받으면 국장은 요청만 하고 요청받은 금융감독원 원장이 조사 검사할 수 있다. 앞뒤를 바꾸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지부 설치 신고 시도지사에게 지회 설치 신고 등록 요거 국장 아니죠? 조사 검사 금융감독원 원장이죠. 요 빼고 나머지는 싹 다 누구요? 국장이다. 국토부 장관.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8번 밑줄 하시. 이게 최근에 시험에 두 번 나왔네요. 암기상처럼. 누구는? 국장은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이 불량하다. 공제료 수입을 딴 데 써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럼 중개사고 피해자가 보고 안 되겠죠? 공제가입자의 권익을 해할 우리가 있으면 밑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누가? 국장. 1번, 2번, 3번은 장부 가격 뭐 기관 예탁기관 변경 밑줄 하시고 시험은 그래서 4번하고 5번만 암기하시면 돼.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뭐 적립금 보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뭐 손실 처리를 명할 수 있다. 끄트머리만 적립금 보유를 명할 수 있다. 손실 처리 명할 수 있다. 그렇게. 그 다음 밑에 재무건전성 밑줄 유지. 협회는 공제금 지급 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끝에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듯이 옆에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재무건전성 기준은 이미 가번은 시험 나왔다 그랬죠. 이제 나번 체크하셔야 돼. 재무건전성 기준에는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은 포함된다. 재무건전성 기준이 두 개지죠. 구상채권을 가진다는 말은 앞에 배상 책임할 때 이렇게 했죠. 개업 공유에서 갑이 협회하고 공제 계약했죠. 그러면 중개사무소 안에 공제증서가 걸려 있겠죠. 중개업을 하다가 고의과실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그러면 개업 공유중개사에게 배상 책임 있죠. 얘한테 배상 능력이 없으면 공제 계약을 한 보증기관인 협회가 공제를 지급하라 그 말 아니야. 됐어요? 그럼 협회가 보증기관이죠. 이제 보증기관은 얼마만큼 배상 책임이 있고 개업 공유에서 설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의 재산상손을 배상하죠. 만약 3천만 원 배상했다 1억 설정했는데 배상한 만큼 누구에게? 개업 공유사에게 구상은행사에서 돌려받아야죠. 그런데 지급하고 개업 공유사에게 이제 상환하십시오 하니까 돈이 없어. 재산을 들어서 경매 넘기려 해도 지명이 된 재산이 없어요. 부실채권이 아니요.
부실 채권이 돼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만큼 적립하라고.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라고. 못 받는 만큼. 그래야 다시 나중에 다른 부동산에 사고 치면 또 공제를 지급할 거 아니야. 구상채권 등 보유자선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은 재무 건전성 기준에 포함된다. 그렇게 읽어두셔야 돼. 그래서 밑에 니은에 직업 여력 비율은 뭐에서 뭐를 나눈다 해서 갑은 납은 개념 중에 쭉 되어 있죠. 읽어봐도 모르겠다. 뭘 빼고 뭘 환산했는데 시험 나온 적은 없어요. 디귿 누구는 국장은 재무 건전성 기준에 관하여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협회한테 재무 건전성 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버리면 협회 지 유리한 쪽으로 할 거 아니야. 감독기관이 정하겠다는 거야. 감독기관이. 그 다음에 밑에 10번의 임원에 대한 제재도 누구는 국정은 임원이 밑줄 임원 때문에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누구 때문에요? 임원 때문에. 그러면 그 임원을 징계 해임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 국장이죠. 그 다음에 11번에 운영위원회 밑줄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공부하실 때 위원회가 앞에서 한 게 있었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지금 운영위원회 있죠. 그럼 나중에 프린트로 한 장 나갈 거예요. 요약집 나가든지. 그러면 앞에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두었다면 지금 운영위원회는 소속이 지금 공제사 파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협회 운영위원회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공제사업 밑줄.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소속이 어디요? 협회 괄호 둔다 둘 수 있다. 둔다. 소속을 국토부하면 안 되고 둘 수 있다. 임의교육을 하면 안 돼요. 공제사업을 항시 감독해야 되니까 협회에 둔다. 그렇게.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은 밑줄 위원은 몇 명으로 둘째 줄 끝에 몇 명 이내로 한다. 19명 이내로 한다. 해서고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라번에 시 있나요? 금융감독원 있나요? 밑줄 하면서 기출문제일 때 한번 나온 적 있어요.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한번 읽어두시라고. 나중에 9월 이후에 마지막에 한번 읽고 가셔야 돼. 그 다음에 밑에 디귿에 위원회 임기는 몇 년으로 하고 2년 괄호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연임 규정이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연임할 수 있다 밑줄 하시고 보궐위원회 임기는 보궐선거 아시죠? 2년이 아니고 남은 기간이요. 그것도 시험 나왔고 보궐위원회 임기는 남은 기간. 운영위원회 업무가 쭉 나와 있죠. 운영위원회를 둔 목적이 뭐 때문에 두었어요? 공제사업 때문에 두었으면 그건 다 밑에 있는 내용은 다 공제사업에 관한 내용이니까 별도 암기하실 필요가 없다. 옆에 운영 있나요? 운영은 시험 나왔던 게 디귿.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려면 뭐의 과반수 출석? 제적 동그라미 과반수 출석. 19명 이내로 구성하죠. 현재 위원이 18명이다. 그러면 19명 이내 18명이면 회의를 개의하려면 제적이 18명이죠. 제적의 과반수니까 초과죠. 2분의 1 초과 개념이 과반수니까 몇 명? 반수하게 되면 9명밖에 안 되죠. 반수는 2분의 1 개념이고 과반수는 2분의 1 초과 개념이니까 몇 명? 10명. 예? 10명이 나오면 회의가 개의가 되죠. 10명이 나왔다 만약에. 그러면 손 들어 보십시오. 의결할 거 아니야? 의결할 때는 제적이 아니고 뭐 출석 동그라미 과반. 그렇게 시험 내요. 의결할 때는 과반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적 위원이 아니고 출석 과반수. 문제가 더럽다 그런 거는. 됐죠? 그 정도 하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9월 셋째 주 이후에 한번 보시면 돼요. 밑에 기출 지문 있죠?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은 총 수입액 틀렸죠 이미.
총수입을 뭐로 고치시고 총 지우시고 공재료 수입으로 고치시고 공재료 고치시고 100분의 얼마? 10 이상.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그렇게. 그 다음에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은 누구만? 국장은 밑줄하시고 협회와 지부 지휘의 모든 기관에 대하여 감독은 국장만입니다. 뒤에 감독상 필요한 때 밑줄. 필요한 때니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때 할 수 있다 나와야 되겠죠. 검사, 조사,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그 정도 체크해 두시고 넘기시면 협회에 대한 제재 있죠. 협회에 대한 제재는 누구는 국장은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협회는 무조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이렇게. 방금 운영 실적을 공시하지 않았네. 국정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네. 징계 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 거 있죠. 거기에다 협회는 나오면 국장만 나와야 되고 다 금액이 500만 원 이하. 옆에 문제가 있죠. 문제가 네 문제나 있다. 네 문제. 1번의 협회 옳은 것 동그라미 재무건전성 기준이 되는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맞죠? 서울에서 몇 명? 836창 120이야. 광역시에서 얼마? 20. 도에서 20. 서울에서 얼마? 100. 120. 그죠? 틀렸다. 시도의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나. 이건 앞에 나왔죠? 틀렸다. 총회 의결 내용 며칠? 지체 없이 15일 틀렸고. 협회 설립은 공인중개사 법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까지 맞죠? 그걸 드물이 정신 나와버리면 틀리는 거 아니야. 설립 허가주의가 아니고 뭐 인가 그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2번 공제사업 미출 옳은 것 동그라미 모두 그런 것. 공제 규정 제정 변경하고자 할 때 모두 누구? 국장의 승인. 보궐위원회 임기는 몇 년? 남은 기간 2년 하면 안 돼요. 운영위원회 회의는 의결 나왔네. 의결은 뭐의 과반수? 출석 과반수지. 제적 과반수는 개의할 때. 의결은 출석 과반수. 틀렸죠? 네 번째 이거 판례가 나왔다는 거야. 네 번째 협회와 개업 공인중개사 간 체결된 공제계약부터 밑줄.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대성을 해야 한다. 의감이 이상하죠? 자 보세요. 이해만 하시면 되잖아요.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등록했죠.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해야 되죠. 협회하고 공제 계약을 한다고.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금 업무 개시 전에 협회하고 공제 계약을 하는 이유는 현재 중개 사고를 이미 쳐놓고 발생한 다음에 공제 계약하는 거예요.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다. 그 말은 미리 공제 계약을 한다는 말은 공제 계약하는 현재 당시에 공제 사고가 중개 사고가 발생돼 있어야 됩니까? 현재 발생된 재산 상손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고 쳐놓고 공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업무 개시 전에 공제 계약하는 것은 앞으로 중개업을 하다가 발생될 수 있는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체결되는 공제 계약이 성립하려면 공제 계약은 현재 언제 업무 개시 전 현재 공제 사고가 발생이 돼 있어야 됩니까? 발생돼 있지 않아야만 그 공제 계약이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공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 계약은 현재가 언제예요? 업무 개시 전이죠. 업무 개시 전 현재 공제 사고가 발생돼 있어야 지금 체결되는 계약이 유효합니까? 현재 사고 쳐놓고 공제 계약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 계약 당시에 공제 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만 그 계약이 유효하다. 어감이 이상해서 잘 틀리니까요. 읽으시고 3번 보세요. 국토부 장관이 공제사업 운영 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 1, 2, 3번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권 보유. 다 맞죠?
4번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총회 의결 내용 며칠? 지체 없이 국정위에 보고 맞죠? 지회는 누구한테 신고?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시도지사 X 그죠? 지부가 시도, 지회는 등록관청. 운영인의 위원회 임기는 2년 맞죠? 연임할 수 없다. 1회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틀렸죠?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이 현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다. 넘기시고 216페이지 가보세요. 이제 216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가 6문제. 암기사항 포함해서 6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전체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보시면 218페이지 표가 있나요, 없나요? 표 체크. 행정처분 일반 있죠? 그 체크하시고, 그 다음 뒤에 가보시면 표강에 되어 있어요. 231페이지 행정벌 일반 있죠? 행정벌 하면 두 가지를 합쳐서 행정벌이라 해요. 위에 거는 행정형벌 있나요? 형벌은 뭐하고 뭘 말하고? 징역, 벌금, 미출하시고. 행정질서벌은 뭘 말하고? 과태료 처분. 형벌은 3-3, 1-1 있죠? 과태료는 100만 원, 500만 원 있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행정처분이 있었죠? 지금 행정형벌 있죠? 행정질서벌. 이 세 가지를 암기하고 절차상의 내용을 합쳐가지고 6문제 정도. 쉬었다가 정리하겠습니다.